우리 인생에 실제로 적용하면 굉장히 효용이 큰 인생 꿀팁 2가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회과학 실험은 웬만한 사람은 다 좋아해요. 왜냐면은 그 결과가 굉장히 좀 신기하고 우리 속마음을 알 수 있고 사람들 경향성을 알 수 있고 또 잘 적용하면은 돈 버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사회과학 실험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돈이 많이 들고 사회과학 실험을 진행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소셜미디어 프리즘, 저희 상상스퀘어, 저희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은 주제는 양극화입니다. 양극화를 소셜미디어, SNS 중심으로 이렇게 쭉 풀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양극화를 해결할 것인가, 양극화의 진실은 뭐고 거짓은 무엇인가, 이런 거를 쭉 설명해주는 책인데 사회과학 실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거를 잘 굴절 적응하면은 인간관계, 비즈니스 적용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사회과학 실험이 꽉꽉꽉꽉 찬 책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말로 돈을 벌려면 뭐를 잘해야 되죠? 설득을 잘해야 됩니다. 설득을 못하면 말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할 수 있을까? 기가 막힌 사회실험 2가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롭 윌러와 매슈 파인버그는 진보주의자와 보수주의자에게 동성결혼과 군사비에 관한 여러 진술을 보여주었다. 동성결혼은 보수주의자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고 군사비는 누구죠? 진보주의자들, 민주당 사람들이 반대하는 내용이거든요.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혜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유한 미국인과 동등한 위치에 서도록 군대가 도와줄 것이라고 소개하자 진보주의자들이 군사비 지출에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공정성과 평등 같은 진보주의의 핵심 가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 반대 경우는 보수주의자의 2가지 핵심 가치인 애국심과 충성심을 강조함으로써 되게 중요한 핵심 가치죠. 보수주의자들에게. 보수주의자들의 동성결혼 지지율 또한 높일 수 있었다.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은 동성하면 학을 떼는데 어떻게 이걸 프레임을 짰냐? 동성 부부는 그냥 동성 부부가 아니라 어떤 부부냐? 애국심이 강한 자랑스러운 미국인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메시지를 보여주니까 거기에 수긍하는 태도를 또 보수주의자들도 보였대요. 그냥 말하면 학을 떼는데 그 사람들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설득의 정도를 확실히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의 언어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항상 아내랑 남편이랑 싸울 때 남편은 남편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아내는 아내 입장에서만 얘기하죠. 자녀와 부모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어떻죠? 자녀는 자기 얘기만 하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죠.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려면은 그의 언어에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들의 언어에서. 상대편의 언어로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한 가지 이유다. 당신이 상대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 앞서는 셈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자 되는 법 뭐예요? 쫑긋 귀를 열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데, 상대방의 얘기를 직접 듣는 거는 여러분 한계가 명백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되죠? 독서를 하시면 돼요. 그런 사회과학 실험을 통해서 어때요?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걸 공부해서 저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읽은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설득할 확률이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설득이 되면 사인하고 지갑을 엽니다. 정말로 꿀팁이죠? 그 다음에 진짜 필살기, 이거는 제가 자주 써먹는 거거든요. 정치 얘기를 꺼내고 싶어 입이 간질간질하다면 다른 사람의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따지기 전에 당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성찰해봐도 좋다. 2019년 초 어느 주요 신문사에서 미국인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정치적 양극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특집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기사를 쓰기 위해 여론 주도층 중 상대 정당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국민의힘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사람이 되겠죠. 어떤 게시물을 올리길래 상대편의 공감을 얻을까? 트위터 유저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설문에서 나와 동료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사용해 나는 공화당 여론 주도자에게 좋아요를 누른 민주당 지지자 수, 그리고 반대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상대 정당 지지자의 공감을 가장 많이 얻어낸 여론 주도자들은 자기 정당을 빈번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었다. 자기 정당으로 눈을 돌려 비판하는 행동은 서로의 생각을 듣거나 타협의 가능성을 더 뚜렷하게 보는데 필요한 인식의 공간을 열도록 상대를 설득할 것이다.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가족에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충돌에서 어떤 이제 문제를 극복하면서 솔루션을 찾아내고 싶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입장만 계속 주장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자기 입장을 더 공고히 합니다. 여기 그 실험 결과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일단은 내 잘못을 조금 내줘야 돼요. 내가 조금 이렇게 양보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30을 양보하고 70을 가져올 생각을 해야지 계속 100을 가져올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 비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부족한지, 내가 뭘 먼저 잘못했는지 이렇게 한번 읊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훨씬 저에게 귀를 더 쫑긋 세우고 제 얘기를 듣고 마음을 훨씬 크게 엽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 많이 써먹어봐서 너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생각보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 이게 대화에서 잘 먹힌다는 걸 일단 모르고 그 다음에 자기 잘못을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메타인지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메타인지가 높아갖고 자기 잘못을 인지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가정을 해보면 근데도 왜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나요? 용기가 없어요. 그거를 밖으로 표현해낼 용기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내 잘못을 먼저 인정하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그걸 되게 높게 칩니다. 일단은 저 잘못된 것부터 쫙 한번 읊고 시작하니까 어때요? 그럼 저 잘못된 것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대화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인생 꿀팁 2가지 알려드렸고, 하나만 잘해도 상위 10% 전략이거든요. 거기다가 나를 비판하는 내용을 먼저 말한다. 그걸 덮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상위 5% 전략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건데 이거는 여러분 제 뇌피셜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사회과학 실험으로 검증이 끝난 얘기예요. 부부간의 갈등이 있고 연인 간의 갈등이 있고 가족 간의 갈등이 있다. 그럼 심호흡 한번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된 것부터 먼저 말한 다음에 그들의 언어로 얘기를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기적같이 모든 게 100% 해결되지 않은데 10번 싸워서 10번 해결이 안 됐으면은 10번 싸워서 4번, 5번은 해결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고, 이 소셜미디어 프리즘은 좋은 사회과학 실험으로 꽉꽉 찬 내용의 책이다. 굉장히 얻으시는 게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